일단 그렇게 해서 그런 길이라든가 환경이 설정이 되면 그거에서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한 10번쯤 가봤는데 여름에만 지나가는 데야. 여름에만 지나가서 거기에 눈이 올 때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으면 그것을 자기네가 그 다음부터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답니다. 안개가 많이 꼈을 때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처럼, 비가 엄청 올 때처럼, 바람이 많이 불 때처럼, 차들이 이상하게 갈 때처럼 없었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얘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차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AI들이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피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일어났지 않았던 상황조차도 상상을 해가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Full Self Driving이 안 좋아질 수가 없죠. 단순하게 한 장 한 장 요렇게 할 땐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할 땐 요렇게 해요. 그러고 가리키는 걸 한 번 지나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과 리얼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를 더해가지고 만들어주니까 마치 옛날에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사람은 평생 동안 수만 번 둘밖에 못 둘 바둑을 알파고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을 두는 것처럼 다른 AI들과 해갖고 그래서 많이 둠으로써 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알게 되고 경험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 AI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똑같은 길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제로는 10번밖에 안 갔어도 100번, 1000번, 10,000번 간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봄으로써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Full Self Driving은 제가 볼 때는 다른 회사들은 이미 같이 시작한다 그래도 테슬라를 쫓아갈 수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는 만약에 하루에 100씩 이 점점 좋아지는 양의 수치가 100이라고 치면 한 새로 시작하는 회사는 제로에서 똑같이 100이라는 수치로 매일매일 좋아진다고 해도 얘네들은 이미 1000만에서 시작하는데 남들은 제로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걸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거 놀라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또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 것이 차징 스테이션. 자, 차징 스테이션도 이 사람들은 이 어떻게 해서든지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차징 스테이션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줄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차징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더 자주 쓰게 함으로써 원가를 줄이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타. 그러면 10년 동안 10번을 탔다면 한 번 탈 때마다 그 100만 원씩 드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주고 산 차를 한 번 10번밖에 안 탔다면? 그런데 100만 원 주고 산 차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년에 10번을 타. 근데 그걸 10년을 타면 100번을 탄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아니고 한 번 탈 때마다 1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죠. 그 차가.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자주 많이 씀으로써 그거에 들어간 코스트를 원가를 자꾸 절감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쓰기 위해서 그 테슬라 차징 스테이션을 최대한 자주 쓰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최적화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적화시키는데 또 하나의 걱정은 그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너무 최적화를 시켜서 차들이 너무 충전소에 많이 오면 그러면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뒤에 줄 쓴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되면 짜증이 나서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쓰지만 최소한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리얼타임으로 그 충전소의 기능과 충전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가고 있는 자동차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충전소에 가려면 우리가 그냥 알고 가기도 하겠지만 또는 우리가 그 테슬라 자동차 안에서 충전소를 찾아서 가기도 할 테니까 그럴 때마다 테슬라는 이미 실시간으로 누가 충전소를 가려고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봄으로써 자기네 충전소가 만약에 충전기가 10대가 있는데 자기네가 지금 예상을 하기에 이미 9개를 쓰고 있는데 이미 오는 차가 두세 대가 오고 있으면 자, 지금 보니까 이미 충전하고 있는 차가 아직도 10분짜리가 더 남아있고 어떤 차는 30분을 더 충전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전소에 차가 너무 몰리는 것 같으면 오히려 다른 충전소로, 이렇게 바쁘지 않은 충전소로 차들을 다시 리디렉트,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A라는 충전소를 가는 대신 B라는 충전소를 가면 조금 더 빨리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다. 그래서 충전소의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네요.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코스트를, 원가를 계속 그 충전소 짓는데도 원가를 상당히 줄여가고 있는데, 다른 그 차트를 보여주는 거 보면 다른 이런 충전소를 짓는, 충전소만 전문으로 짓는 회사에 비해서 훨씬 더 싸게 지금 충전소를 짓고 있고, 충전소를 지은 다음에도 다운타임이, 그러니까 사용이 안 돼도 뭐 고장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충전소를 쓰지 못하게 되는 시간이 다른 전문적으로 충전소를 짓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거의 뭐 그 차트에서는 자기네들이 보여주는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95% 이상 아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업타임이 95% 이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이 테슬라가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법이 아주 혁신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안 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를 상대로 경쟁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아, 현대, 뭐 복스바겐, 뭐 포드나 쉐비에서 지금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 충전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참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다가 요번에 이제 테슬라에서 충전소들을 한꺼번에 다 하진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 차돌도 들어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들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들이 충전소에 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물론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되겠지만 다른 차들은 어쩌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제가 아마 거기 있었다면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못 했는데, 아마 뭐 여기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full service driving, 그거에서 아까 이 테슬라가 full service driving이 워낙이, 제가 이 사람들이 이 AI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보고 깜짝 놀랐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정말 따라갈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한편으로 기아나 현대나 이런 다른 뒤늦게 출발하는 이 full self driving을 뒤늦게 출발하는 자동차들의 그나마 위안이 되는 만한 일이 있다면, 이것이 좋아지는 게 지금 무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처음이니까 이게 지금 막 좋아지지만 결국에는 어느 선에 도착하면 영어로 말하면 good enough,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분히 좋다, 이거보다 더 좋으면 좋겠지만 이거보다 더 좋을 필요까지는 없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좋지 않아도 난 이것만 해도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간다면, 언젠가는 뭐 현대가 되든 기아가 되든 어느 나라 차가 되든 어느 차가 되든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테슬라처럼 완벽하게 쫓아가진 못하더라도 어느 것까지는 쫓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good enough 하는 라인까지는. 그래서 그 시간을 최소화해서 빨리 쫓아간다면, 처음에는 테슬라한테 게임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빨리 쫓아가서 good enough 수준까지만 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생각했던 것은, 딴 거보다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테슬라에서. 그리고 옵티머스뿐이 아니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설명하는 공정 과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원가 절감의 모든 핵심이 원가 절감에 되게 아주 그냥 꽂혀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차를 싸게 팔으려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아이러닉하긴 했어요. 어떤 게 아이러닉했냐면, 이 테슬라가 얼마나 자기네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직원들이 잘못된 걸 있으면 먼저 얘기할 수 있고, 직원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리소스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 회사가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이 프레젠테이션 내내 했던 얘기는 어떻게 하면 직원 수를 줄일까였어요. 어떻게 하면 로봇으로 교체하고, 어떻게 하면 오토메이션을 하고,
모든 공정 자체가 처음에 얘들이 디자인을 해서 그 공정을 만들어서 그 공정이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엔 그 완벽한 공정을 사람을 빼고 전부 다 자동화를 시키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주제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사람을 줄여가야 되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12~13만 명 정도를 직원을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텍사스, 기가 네바다 이런데 10,000명에서 5,000명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말하지만 다음번 공장, 멕시코에서 지을 다음번 공장에서는 약 5,000명에서 6,000명, 기가 텍사스나 기가 네바다보다 더 적은 숫자의 사람으로 똑같은 수량의 차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장 사이즈도 더 작은데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고, 그런 걸 보다 보면 미래에는, 그리고 또 옵티머스가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교체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옵티머스 자체 안에도 지금 AI를 빌트인을 해서 AI로 기가 막히게 뭔가를 만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히 만들 것 같아요, 이들이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점점 우리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겐 직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최대한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개발해서 직원 수를 줄이겠다라고 말하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근데 사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 원가를 절감하는데 가장 큰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좀 걱정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거기서 영상도 좀 보여주고 그러는데, 결국에 얘들은 옵티머스가 나중에는 테슬라 자동차 비즈니스보다 테슬라의 더 큰 매출을 일으킬 것은 옵티머스라고,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옵티머스가 아마 매출을 훨씬 더 많이 올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옵티머스 나중에 이 로봇을 이 디플로이,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하면 사람 한 명에 로봇 하나의 비율로 전 세계의 로봇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되는지 타임라인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프레젠테이션, 이런 발표에 나와서조차도 그냥 이 스크립트 없이 지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말해서 그런지, 말하다 말고 자기 혼자서 막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그건 그렇고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도 요번에도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얘기하면서도 1대1로 아마 될 거야. 결국에는 사람과 로봇의 비율이 1대1이 될 거야. 심지어는 아마도 결국에는 사람과 로봇의 비율이 1대1도 넘어서 사람보다 로봇가 더 많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타임라인까지는 안 주고 혼자서 막 이렇게 웅얼웅얼 하다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얘네들이 말하기는 이 AI의 모든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거기에 킬러 앱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컴퓨터가 나왔을 때 킬러 앱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월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게 킬러 앱이었는데, 얘네가 말하기로는 진짜 이 AI의 킬러 앱, 이 AI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FSD나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옵티머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이파이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미래가 쭉쭉 다가오는 것은 느끼겠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뭐 먹고 살 것이며 우리 자식들은 나중에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이런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것인가라는 좀 걱정이 돼서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 나오네요. 화면을 보시면 위에 Vehicle Software as an Integral Part of the Assembly Line,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켜져 있어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동안 파트가 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중에 그 파트가 틀린 데 연결됐다든지 틀린 파트가 연결된다든지 그러면 컴퓨터가 곧장 알아서 잘못됐다라고 먼저 말을 해줘서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에 금방 뭐가 잘못되자마자 빨리 알아낼 수 있게 해준다는, 이거를 만약에 이걸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잘못 진짜 전기줄을 잘못 이상한 데다 꼽았다든지, 모델 3에 갈 파트를 실수로 모델 Y에다 꼽았다든지, 그리고 모르고 쭉 갔다가 맨 마지막에 차 다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서야 뭐가 안 돼가지고 이게 잘못됐네 그러고서는 그때서야 알면 차를 이걸 다 뜯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고치려면 그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빨리빨리 찾아내고 빨리빨리 줄여서
사실 이렇게 하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뭐 실수지만